한솔그룹 그동안에는 상당히 우리나라에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 그런 회사 아니었습니까? 네, 뭐 한솔재지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회로 기여도 좀 하고 그런 회사로 유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모군의 이 병역법 위반 논란을 보면은요, 삼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까 우리가 삼성에서 이렇게 네, 삼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분가돼서 나온 그런 그룹이죠. 그러니까 병역의 비리 자체가 이 삼성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이인희 씨, 예. 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맏딸인 이인희 예. 씨의 그 아들이 아까 봤던 그 병역 면제를 다 받은 3인방 아들, 네. 삼형제예요. 결국은 이병철 씨의 외손자들. 그렇게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또 그 중 아들이 지금 조모군인 네. 건데 이 삼성그룹 자체가 지금 병역 면제가 73%라고 해요. 삼성그룹. 삼성그룹 전체의 남자들의 병역 면제 비율이 73%다. 그렇죠. 그리 많아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께서 이 병역 면제도 지금 유전적으로 대몰림 된다라는 말씀이 사실 틀린 말씀이 아닌 게 돼버려요.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삼성그룹 73%, SK그룹 57%, 한진그룹 50%. 이거 엄청나네요. 일반인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6.4%라 그래요. 6.4%면 거의 한 10배가 넘, 네네. 10배 안팎입니다. 그리고 롯데그룹도 3.8, 38%. 아니 삼성이요. 예. 아니 보세요. 이재용 씨 거기 지금 면제받았다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이렇게 허리 디스크 문제가 있다 그래서 면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 언제 받은 겁니까, 그게? 그게 지금 91년도인가 지금 면제를 91년도에? 예, 91년도에. 근데 진단서 그 전해인 90년도에 신체 검사를 받을 때는 또 군대 복무할 만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갑자기 지금 이렇게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예. 물론 그때 이제 삼성 쪽 얘기 그렇네요. 보니까 90년 6월에서는 네. 징병검사에서 최고 등급이 네. 1등급을 받았다. 네. 근데 갑자기 1년이 지난 91년 11월에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말로는 예. 말에서 승마를 하다 낙마를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진단을 받은 진단서 발급한 병원이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CJ그룹 이재현 회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 예. 이분도 지금 군대 안 갔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용진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군대를 안 갔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하신 분들은 군대를 간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어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기업, 대재벌이라고 한다면 예. 국민과 뭔가를 함께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과 어떤 책임을 같이 하고 그래야만 이게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블리스 오블리스. 네. 적어도 사회 지도층이 되려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도 다해야 된다. 이게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자기네들은 할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대체 우리 삼성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한솔을 사랑해 주십시오. 아니 국민들이 사랑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격하게 반감이 드는 게 뭐냐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은 면제받는 게 6%대에 불과한데 예. 삼성가의 아들들은 73%가 면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주워 들은 거는 있잖아요 주변에서 예. 재벌들은 돈이 워낙 많으니 어릴 때부터 몸에 좋은 것만 철저히 먹고 유기농만 먹고 뭐 철저히 안전한 상황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73%가 병역 면제가 돼야 될 정도로 신체가 부실한 건지 결국은 이거는 군에서 이들의 로비나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단 재벌 비리 플러스 군 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씨와 관련된 것은 네. 아까 말씀을 했지만 90년도 6월에 징병검사에서 최고 등급 1등급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 1년이 지난 91년 11월에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낙마했을 가능성이 근데 있구나. 허리에 관한 문제였는데 예. 그걸 이제 KBS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안세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병무청에 제출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왜 갑자기 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했을 때 낙마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그 당시 안세병원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었다는 그 예. 병원이. 예, 아까 좀 산부인과 병원이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과연 디스크에 허리 관한 디스크 전문 병원이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렇죠. 디스크에 관한 그런 걸 제출했을 때 예. 그걸 과연 면제 사유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안세병원에서는 그때 당시에 허리 디스크를 진단할 수 있는 CT 자체가 없었다. 그렇죠. 그 당시 산부인과 이거 맞습니까? 전문병원이었으니까. 그렇다고. 그렇다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문진하고 청진기 되고 이래서 진짜서. 아니 그래서 보면 네. 사실 좀 삼성이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용 씨 지금 신체 상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국가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이라도 아니 지난번에 우리 한화의 김승현 회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25년 됐는데 25년 물론 나올 25년이 수도 있잖아요. 25년이 지났지만 우리 예. 한화 김승현 회장 재판 받을 때 네. 이게 들것에 실려서 법정 들어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번에 저기 인천 아시안 게임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멋지게 감상하시더만요. 보니까 1년 지나니까. 그 사이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예. 물론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예. 평균적으로 이게 추후적으로 뭔가 예. 어떤 재벌이라든지 큰 사람들 이렇게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제를 받는 좋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 우리 사회가 주기적으로 과연 그게 맞았을까라고 네. 확률론적으로 검증이라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그 꾀병을 부렸던지 네. 아니면 한국 의술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도로.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 가기 직전에 아프고 예. 법정 갈 때 아프냐고요. 평소에 그 다음에 튼튼한데. 지나가면 또 다시 멀쩡해지는. 그러니까 그때만 아프다는 조금만 지나면 게 그냥 펄펄 날아다니지 근데 않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예. 이 지금 이재용 씨 사건 같은 경우에 1991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4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은 어떻게 밝혀지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제 군 복무 그 나이를 또 보면 다시 또 군 복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밝혀지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군 문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특히 예. 우리가 군대 내에서 아들을 잃고 어떤 군 의문사라든지 군 학대를 겪으면서까지 그 젊은 아이들을 군대에 보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재계나 정치계나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군 면제를 받거나 기능 요원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을 굉장히 공분하는데 예. 병무청도 문제고 우리 재벌, 정치계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번 더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능요원 관련해서는 제가 자격요건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네. 그 자격요건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국제적 기능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기능요원으로 그 편입될 수 있거든요. 예.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재량이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국제적인 기능을 가졌다. 국제적인 기능에는 어학도 될 수 있고요. 예. 뭐 어떤 학위도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재량이 많은 조항 때문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조항을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 시점에서는 좀 시스템으로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예. 재벌 얘기하고 있지만요. 사실 네. 법조계도요. 일반인 비해서 상당히 높은 얼마나 면제율을 높습니까? 예, 법조계. 글쎄 제가 스스로 한번. 2년 전에 들은 거 그냥 예. 들은 건 것 같은데 뭐 거의 3, 40%대로 아, 병역 면제율이 30-40%에 이른다. 건 아닙니다. 적어도 아까 네. 그 7대 그 그룹 중에서 하위 그룹 안에는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6%니까요. 일단 법조계에도 면제가 많고 아시다시피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 유명하신 분들이 또 예. 병역 비리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정치인들도 많다. 그러니까 법조인이면서 정치인이 되신 분 대표적으로 예. 안상수 지금 시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면제 사유도 특이해요. 뭐였습니까? 행불자여서 면제를 받았어요. 행불자요? 행불자, 근데 찾지를 행방 못한다? 불명된 자. 예. 아, 근데 그런 이런 것들로도 황당한 면제가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행불자라서 면제를 받은 분이 정치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시장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기관지 확장으로 면제. 기관지가 확장되면은 좀 힘든 그런 측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요, 병역-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예. 코멘트를 했냐면 연평도 북한에서 연평도로 포를 쐈지 않습니까? 포격 예. 사태가 나니까 청와대 지하 벙커에 모여가지고 다 모였다는 거예요.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장, 예. 그다음에 안보수석 뭐 이렇게 모였는데 네. 거기 있는 한 10몇 명이 모였는데 예. 2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군 면제자였다. 예.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시절이요. 대통령 시절에 예. 군대를 뭘 아는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유명한 그 보훈상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안상수 대표도 군 면제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 연평도 들어갔는데 이게 보온병을 보온병 떨어진 걸 보고 아 이게 포탄 탐핑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옆에 있었던 예. 누군가가 혹시 포탄 탄피 아니냐 예.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국 사회가 상당히 보수 우경화의 어떤 흐름을 좌우하는 사람들 중에 예. 의외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종북 좌빨이라고 이게 비하면서 뭔가 북한과 어떤 평화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은 예. 상당수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정작. 오히려 지난번에 NLL 뭐 포기 발언 논란이 됐던 문재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 저 공수부대 가서 저 낙하산 타고 다 이거 군 알겠습니다. 제대로 갔다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제가 문제는, 네. 사실 50과 60 때 예. 병역과 관련된 제도가 하나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석사장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특수전문요원이라는 건데 네. 그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면 예. 군대를 가는데 6개월만 군대를 복무를 하면 네. 바로 장교로 제대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50비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없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그걸 갔다 왔는데 예. 아주 운이 좋았네요. 예. 예. 가서 보니까 군 장성 아들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사람 자식들 예. 뭐 그다음에 외국에서 하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병행에 비해서 엄청난 특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게 50비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얘기했었냐면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의 일가를 위한 군대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항상 한참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 이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도 예. 지난번에 28사단 그 구타 사망 사건 났을 때 또 22사단 그 총기 난사 사건 났을 때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네. 전방에 총을 들고 이 수리탄을 들고 저녁에 GP 경계 근무에 들어가는 사병들 중에 예. 10몇 %가 지금 문제의 관심 사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전방에 들어가는 것은 자원이 육군 입대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조건 깡그리 쓸어서 그냥 집어넣어서 전방에 집어넣으라 그러는데 예. 이렇게 멀쩡한 애들은 지금 후방에서 뭘 연구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산업체 들어가서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보면. 알겠습니다. 이 산업기능요원 제도가요 사실 예. 우리 양극화라든지 젊은이들 일자리 제공한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예.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대 네. 보내야죠. 왜 그 지금 후방에 이게 그렇습니다.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도저히 군면제를 왜 저걸로 받을 수 있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그 이명박 대통령 등 나와 있는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번 그 화면 보내주십시오. 아래 하악 턱관절로 면제. 저건 어떤 내용입니까? 뭐가 문제가 돼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의학 그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턱관절이 제대로 안 돼서 씻기가 어렵거나 뭐 예. 발음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 면제를 받으신 것 만약에 같은데요. 저렇다면 그렇다면은 생활하기도 그때만 그런 게 어려워야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씹는 게 어려워야 되는 거 예,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제죠. 저 김항식 총리가 또 시력으로 면제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예. 뭐 활동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군대 내에 불평등이 심하다.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여튼 제일 앞거는 네. 행불로 면제. 근데 저건 결국은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대를 병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할 그 연락처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그 결국 입대할 근데 나이가 저거는 좀- 만약에 예. 도망가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병무청장이 그렇죠. 입영 명령을 내려서 그 위반으로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저거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사유인데 예. 뭔진 모르겠지만 저 과정에서 상당한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지금 밝힐 방법은 없지만. 지금 안상수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예. 그 3년마다 계속 한다면 나이만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지금도 가능한 다시 거죠. 예. 병역 예.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그래서 할 수가 군대 있겠네요. 탈영병들에 대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매번 복귀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나서 뭐 50세가 돼서 잡혀서도 참모총장이 복귀 명령 불응죄로 그렇게 처벌을 하거든요. 보면 네. 군무이탈 사범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저 경우도 비슷하게 명령을 내리려면 내릴 수 있었겠죠. 근데 안 내렸잖아요. 보면. 네, 이 삼성그룹 자체가 지금 병역 면제가 73%라고 해요. 삼성그룹. 삼성그룹 전체의 남자들의 병역 면제 비율이 73%다. 그렇죠. 그리 많아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께서 이 병역 면제도 지금 유전적으로 대몰림된다라는 말씀이 사실 틀린 말씀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삼성그룹 73%, SK그룹 57%, 한진그룹 50%. 이거 엄청나나요? 일반인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6.4%라 그래요. 6.4%면 거의 한 10배가 넘, 네네. 10배 안팎입니다. 그리고 롯데그룹도 3.8, 38%. 아니 삼성이요. 예. 아니 보세요. 이재용 씨 거기 지금 면제받았다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이렇게 허리 디스크 문제가 있다 그래서 면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 언제 받은 부터 몸에 좋은 것만 철저히 먹고 유기농만 먹고 뭐 철저히 안전한 상황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73%가 병역 면제가 돼야 될 정도로 신체가 부실한 건지 결국은 이거는 군에서 이들의 로비나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단 재벌 비리 플러스 군 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씨와 관련된 것은 네. 아까 말씀을 했지만 90년대 6월에 징병검사에서 최고 등급 1등급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 1년 지난 91년 11월에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낙마했을 가능성이 근데 있죠. 허리에 관한 문제였는데 예. 그걸 이제 KBS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안세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병무청에 제출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왜 갑자기 겁니까 그게? 그게 지금 91년도인가 지금 면제를 91년도에? 네, 91년도에. 근데 진단서 그 전해인 90년도에 신체 검사를 받을 때는 또 군대 복무할 만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갑자기 지금 이렇게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예. 물론 그때 이제 삼성 쪽 얘기 그런데요 보니까 90년 6월에서는 네. 징병검사에서 최고 등급이 네. 1등급을 받았다. 네. 근데 갑자기 1년이 지난 91년 11월에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말로는 예. 말에서 승마를 하다 낙마를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진단을 받은 진단서 발급한 병원이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CJ그룹 이재현 회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 예. 이분도 지금 군대 안 갔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용진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군대를 안 갔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하신 분들은 군대를 간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어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기업, 대재벌이라고 한다면 예. 국민과 뭔가를 함께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과 어떤 책임을 같이 하고 그래야만 이게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블리스 오블리스. 오블리스. 네. 야, 적어도 사회 지도층이 되려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도 다해야 된다. 이게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자기네들은 할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대체 우리 삼성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한솔을 사랑해 주십시오. 아니 국민들이 사랑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예. 격하게 반감이 드는 게 뭐냐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은 면제받는 게 6%대에 불과한데 예. 삼성가의 아들들은 73%가 면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주워 들은 거는 있잖아요 주변에서 예. 재벌들은 돈이 워낙 많으니 어릴 때 한솔그룹 그동안에는 상당히 우리나라에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 그런 회사 아니었습니까? 네, 한번 한솔재직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회로 기여도 좀 하고 그런 회사로 유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모군의 이 병역법 위반 논란을 보면은요, 삼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까 우리가 삼성에서 이렇게 네, 삼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분가돼서 나온 그런 그룹이죠. 그러니까 병역의 비리 자체가 이 삼성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이인희 씨, 예. 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맏딸인 이인희 예. 씨의 그 아들이 아까 봤던 그 병역 면제를 다 받은 3인방 아들 네. 삼형제예요. 결국은 이병철 씨의 외손자들. 그렇게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또 그 중 아들이 지금 조모군인 네. 건데.